무슨 의도인지가 되게 좀 의심스러웠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혐오 발언을 했는데 네. 그것도 사실 공중파에서 네. 어떤 성폭력을 내포하는 네. 그런 식의 네, 이제 네, 혐오 네, 발언을 네. 했는데 네. 굉장히 민망하다는 느낌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통 뭐 특수고용, 네. 쿠팡 플랫폼, 뭐 프리랜서 이렇게 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짜 3.3 노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처럼 그렇게 위장돼서 근로계약을 쓰지 않아요. 법 밖에 있어서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안전망 속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일의 한 성과에 따라서 네. 일정한 차이를 두겠죠. 그러나 인간으로서 네.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기초는 그것을 갖추어 주는 것이 그리고 차별을 이제 그 금지한다고 했더니 모든 차별을 다 금지하냐 이렇게 물어요. 예. 그게 이제 이준석식 논법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네, 저희 장르만 여의도 스튜디오가 한껏 무시무시해졌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한 이래 이렇게 경호하신 분들이 삼엄한 경호를 펼친 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느낌 했더니 있네요. 확실히 대선 후보, 후보가 오시니까 네. 또 후보 경호 차원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시죠. 권영국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어젯밤엔 TV로 뵀었는데 아, 그렇죠. 오늘은 네네. 이렇게 직접 뵙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TV 효과가 크긴 큽니다. 아, 그럼요. 네, 네. 괜히 방송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광장에 나갔더니 네. 악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TV 토론의 최대 수혜자이시지 않았어요. 사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왜냐면 토론 후에 네. 여론조사에서 이제 잡히기 시작하고 좀 지지하는 아. 분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무명이었죠, 사실. 아. 네. 네. 우리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업계, 네. 노동계 네. 이쪽에서는 이제 제가 네, 워낙 네, 오랫동안 네. 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긴 하는데 네.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제 제가 누군지를 네. 잘 몰랐고 네. 그래서 거의 무명 수준에서 네. 여론조사 처음에 하면 0% 네. 네. 그래서 드디어 인식하기 숫자가. 시작했고 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약간 근데 이제 우리 그냥 일반 유권자나 시민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도 진보 진영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올 때는 우리 기대치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전에 이제 나오셨던 분들이 워낙 좀 센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또 어떤 분이 나오실까 약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엔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다. 그런 생각을 좀 되게 개인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세게 이겨야 되는구나. 아니 그거 보통 이제 대선 후보 토론 나오시면 그분들이 이제 네네. 거의 일당백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이번엔 리더십을 좀 보여주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좀 점잖은 또 이런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여튼 그래서 어제 TV 토론을 좀 봤는데 이거 저도 조금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듣기가 불쾌. 네, 뭐 같았어요? 그냥 진흙탕 싸움 수준 진흙탕 넘어서죠. 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고 있죠.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어제 이제 그 질문을 받으신 당사자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듣기가 많이 거북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 갑자기 이제 그 얘기 터져 나왔는데 네네. 그 순간적으로 이제 저게 어떤 의도로 지금 묻는지 그 순간 판단이 잘 안 되셨구나.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혐오 발언을 했는데 예. 그것도 사실 공중파에서 예. 그렇게 이제 어떤 성폭력을 실제로 이제 내포하는 네. 그런 식의 네, 이제 네, 혐오 네, 발언을 네. 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그 수준도 듣다가 굉장히 민망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 사람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떤 왜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하는 건지.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나를 이용해서 공격하려 하나? 그 생각이 드셨구나.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셨고. 당황스러웠죠. 그래 네. 보이더라고요. 어제 네, 네. 보는데 네네. 이게
왜 이래 나한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답변이 일단 답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왜냐면 이제 거죠. 그 질문한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자칫 끌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차단하신 거군요.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게 공중파이기도 하고 또 생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어나 이런 걸 잘못 써버리는 순간, 그럼 저는 이제 제 의도와 상관없이 완전히 이제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이제 또 평가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무슨 의도인지가 되게 좀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의도를 지금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좀 뭐 보도도 나오고 이준석 후보 입장도 나오고 했잖아요. 이제는 조금 정리는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게 보면 이제 실제로 제대로 검증되어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는데 굉장히 또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본인이 직접 하는 대신에 제3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직한 정치인이 써서는 안 될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공중파에서 그렇게 성폭력을 시사하는 이런 이제 여성 혐오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자질 문제입니다. 자질이 없다. 대통령 정도 되는 그 자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성폭력을 자기가 직접 인용해 가면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이 정치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겠구나. 대단히 이제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실 뭐 그 말씀도 아마 직접 하셨던 것 같은데 정책이라든지 뭐 정견 이런 것들이 활발히 오고 가야 될 토론회 그런 건 거의 이제 사라지고 이상한 말들만 오고 가는 그런 게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아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뭐 거의 저 상대방 깎아내리기 또 상대방 비난 공격으로 거의 시간이 다 채워진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법정에 온 건지 그래서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따가 잠시 후에 좀 정치에 관한 질문도 좀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 다른 후보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혹은 이재명 후보의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평가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분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 거의 공소장을 갖고 와가지고 그 낭독하는 수준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로서 내가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이걸로 일관했다.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만 계속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저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어렵다. 자, 김문수 후보는 그랬고요.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 본인이 너무 똑똑한 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났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로 역시 비슷한 수법인데 다른 이상한 걸 하나 끌고 들어와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상대를 공격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자기에 대안은 없어요. 기후정의나 기후 문제 공약이 없어서 제가 이런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기후 없는 이준석. 그렇게 젊은 뭐 청년 미래 세대 이야기하면서 실제 이제 우리 생활로 돌아오면 지금 기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미래 세대가 훨씬 더 피해가 심할 것 같은데 공약이 전혀 없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별칭까지 붙여주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떠셨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부자 몸조심 하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일단 앞서다 보니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분명한 게 잘 없었어요. 주로 이제 검토하고 나중에 취지에 공감하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했죠 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분명하게 약속을 잘 안 하죠. 결선 투표에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내년부터 하겠냐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랬더니 그것도 검토해봐야 된다. 또 나중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네. 현수막이 지금은 이재명이지 않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오히려 네. 오해를 불러일으켰어. 지금은 이재명이면 이것도 바로 나중으로 미룰 게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명확하게 했는데 답을 해줘라 이랬는데 마치 제가 지지 선언한 것처럼 이재명을 지지한 것처럼 네. 그게 또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 제 의사하고 알겠습니다. 다르다. 네. 지금은 권영국이다. 지금은 권영국. 네. 네,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네. 거죠. 저는 이제 정책을 우리 후보님 거를 중앙선관위 들어가서 이제 봤어요. 아, 네네. 네, 봤는데 네네. 조금 이제 약간 이해하기 조금 논쟁 들어갑니까? 네, 저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네. 한번 그거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이 뭐냐면 네. 증세 통한 불평등 해소예요. 이거 중앙선관위에 있는 거 10대 네. 공약 있잖아요. 거기 이제 네. 들어가 봤거든요. 뭐 증세 통한 불평등 해소는 얼마든지 진보 진영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증여 상속세 90% 인상, 그다음에 최고 세율 구간도 9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억이면 900억을 이제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거잖아요. 면제 구간은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물론. 그래서 구간이 있고. 그러나 이제 최고 세율 구간이 당연히 들어갈 20%. 테니까 1,000억 정도 되면. 네네. 지금도 이제 50% 최고 세율 구간 50% 너무 40%로 낮춰졌어요. 예, 근데 그것도 좀 많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것도 아예 뭐 없애자는 분들도 계신데 90%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부의 대물림을 계속 할 거냐. 예. 그 자식이라고 하는 이 이제 상속제도 네. 이게 결국은 이 부모의 지위와 재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자식들이 네. 그게 신분이 마치 정해지는 것처럼 예. 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 또 자기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예.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고 예. 이렇게 하는 사회가 아니라 예. 부모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사회가 점점 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의 대물림 때문에 예. 우리 사회가 교육, 일자리 이런 데서 이미 정해지는 신분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네. 정말로 사회적 양극화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상속 증여세를 세금을 매겨 가지고 뭘 하자고 하냐? 네. 청년 기초 상속제라고 해서 네. 그 세금을 걷어서 20세가 되면 네. 똑같이 출발해라. 3천만 원씩. 5천 아니에요? 5천 올렸습니다. 네, 5천. 기존에 우리가 3천 했다가 그러면 20살이 되면 5천 모두가 받는 거 5천만 원을 받고 네. 출발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돼요 그게. 이제 90% 올리니까 네. 한 22조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들에게 돌려주되는 게 지금 현재 그 정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재정이 마련될 수 있겠다. 증여 상속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이게 90% 좋지 않나요? 아니 좋죠. 되게 파격적이긴 하네요. 너무 그렇죠. 좋은데 문제는 90%를 사람들이 내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상세 많다고 뭐 싱가포르니 어디니 막 맨날 가잖아요. 네네. 근데 더군다나 지금처럼 부의 국외 반출이 너무나 쉬워진 상황에서 네네. 과연 이 돈을 내면서 한국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 내가 했는데 90% 나라에 낸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만약에 우리 사회가 정말로 복지제도 잘 돼 있어서 내가 소득이 좀 적더라도 충분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라면 굳이 떠나겠어요? 역으로 질문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갑부가 돼서 나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회. 그리고 나머지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나머지 한 90%는 대출 갚기 바빠. 이런 사회가 좋은 거냐? 아니면 정말로 적어도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의식주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보장되고 누구나 대학도 무료로 갈 수 있고 또 병원에도 무료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을까요? 내가 열심히 누군가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옆에 있는 우리 최윤경 기자 잘 살았으면 좋겠고 혹은 우리 후보님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두 사람 먹여 살려야지 이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마 타고난 본성으로 따지자면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적어도 네. 최윤경 기자보다 아니면 후보님보다 난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그래 뭐 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싶고 네.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죽어라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의 총합이 우리나라 국가에 부과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 누구나 어차피 저 갈 때 되면 나라에 다 내고 가는 거야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이제 뭐 소득세나 이런 것도 더 이제 증세가 아마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걸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나중에 나라에서 나한테 다 돈 줄 거고 이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좀 상실하진 않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예.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이제 상속세가 지금 걷어들인 건 아니고 네. 일정한 구간은 또 공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네. 그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상당 부분은 네.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특히나 예. 대기업이나 이제 부자들이 갖고 가는 것은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거죠. 예. 그것은 개인의 노력 이상의 문제로 봐야죠. 그것은 지나치게 많다는 건 누가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예.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일하는 노동자도 있고 예. 하청업체도 예. 있고 예. 그런데 이 이윤을 음. 이제 우리가 뭐 대기업 네.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가는 지분이 지금 지나치게 높단 말이죠. 같이 일을 하는데도 네. 그럼 회장은 뭐 1년에 이제 가져가는 그 소득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과연 개인의 노력으로 그렇게 부가 만들어지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뭐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데 누구는 그 100배를 받고 뭐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네. 일을 하게 되면 이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수만 배, 수백 뭐 수만 배죠 이제는. 네. 그죠? 수천만 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네. 지나치게 부가 독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회적으로 돌려자 이런 취지입니다. 10시간씩 일한 사람이 3명 있으면 3명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나요? 결과는 매우 다를 거 아니에요. 동일한 직무면 예. 동일한 일이면 그렇게 해야죠. 동일한 직무고 동일한 일이지만 네. 동일한 시간 일했지만 퍼포먼스가 매우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그럴 경우에도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역으로 질문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 보험 저 영업이라고 치면 최윤경 기자는 한 달 동안 매일 10시간씩 일해갖고 100명 데려왔는데 저는 2명 데려왔어요. 근데 네네. 물론 저에게도 어떤 사정은 있을 수 있죠. 저는 뭐 좀 몸이 좀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만난 사람마다 하여튼 판판이 좀 뭐가 잘 안 됐다든지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최윤경은 정영진보다 50배도 많이 돈 벌어왔는데 네네. 10시간씩 같은 업무고 같은 팀에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면 최윤경이 여기에 남아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예? 물론 이제 적어도 그 일의 한 성과에 따라서 네. 일정한 차이를 두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네.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기초는 그것은 갖춰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현실적인 그러면 약간의 사회에서. 부작용을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복지가 잘 돼 있고 세금이 좀 많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를 아마 이 질문이 지나치게 여기 빠져들어가네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아예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를 90% 늘린다는 게 그 구간이 100억 원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보다는 낮은 세율을 아마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100억이 그렇죠. 넘는 구간에 대해서 90%를 내겠다 하겠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 소수의 취지인 부자들에게 것 같은데. 지금 한다 네네네. 취지인데. 네. 그리고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실 사업 영역에서는 거의 뭐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 노동자만 생각하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냥 놔두면 알아서 돈 벌 사람은 벌고 못 벌 사람은 못 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의 대물림을 조금 이제 막고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 정도의 취지를 이해하면은 제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식의 부작용 뭐가 나올 거냐면 숨 쉬듯이 증여를 할 거예요. 아마 부자들이. 그러니까 상속까지 가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증여세도 이제 90%. 그러니까 증여라는 게 상속이나 증여랑 네, 사실은 뭐 돈을 안 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뭐 방식을 하고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방향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네.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네. 주장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네.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취지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3번이 보니까 네. 부채 탕감을 이제 해주신다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사람은 10년, 그다음에 개인 간 돈을 빌렸을 경우는 20년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저 모럴 해저드 같은 걸, 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아마 가져올 수 있지 않냐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10년만 열심히 도망당기면 그 부채 탕감해줄 거면 누가 돈 갚겠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어요. 네. 그 민법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그런 일부에 있어서 예. 그런 이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긴 하죠. 네. 근데 모든 이 일들에 있어서는 예. 일부의 부작용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의 부작용을 가지고 네. 그 좋은 취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예. 결국은 초과상관 태우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얻는 이익은 뭐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이렇게 탕감해 주는 거는 지금 이제 되게 그 자영업자들을 한번 찾아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형이 자영업자입니다. 네네. 폐업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네. 예. 이게 이제 특히 코로나19 때 예. 영업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엄청나게 이제 영업이 힘들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대출을 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고 네네네. 저도 이제 음식점을 한번 가봤는데 네. 그때 대출 받은 걸 아직 못 갚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것은 개인의 어떤 귀책 사유라기보다는 네. 그 이제 우리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것은 사회적으로 일정 네. 부분 네. 그런 책임을 배분할 필요는 있고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구제할 수 있을 수 있죠. 이런 네. 부분은 네. 되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영업자를 그대로 두면 네. 대출을 갚기 전에는 네. 또 그 가게에 있어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폐업을 할 때도 그렇죠. 네. 대출을 갚아야 만 이게 폐업 청산 그러니까 네. 청산까지 가야 되는 이런 네, 문제가 네.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려면 결국은 적어도 폐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분들에게는 부채 탕감을 해서 네. 새로운 이제 또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네. 않느냐. 혹시 한 그럼 7, 8년 걸려 이 죽을 힘을 다해 빚 갚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진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 결국 내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에 있는 서로 이제 영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서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수라는 것이 일정 네네. 부분 다시 이제 이 돈이 선순환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폐업 직전에 몰려 있는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이 계속적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수가 약간 좀 줄어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그건 판단하신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현재 그 서로 이제 나쁜 조건에서 예.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유도를 좀 해준다. 네네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는 또 자영업자에게는 네네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다. 좀 폐업하고 나 이제 다른 일 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빚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퇴로를 좀 열어주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정책 얘기니까. 네네. 예.
그 차별금지 관련해서는 아마 이준석 후보랑도 약간 좀 한번 붙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차별을 다 금지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차이를 이유로 해서 네. 차별을 하지 말자 네. 이런 뜻이죠. 예. 저는 뭐 이준석 후보처럼 그렇게 막 이상한 술수 쓰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커피숍 알바를 하는데 네. 어떤 알바를 모시냐에 따라서 매출이 매우 차이가 나요. 그럼 이제 그 커피숍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님이 더 많이 올 만한 알바를 채용하고 싶은 게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외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을 때와 이건 이제 실제 제 아는 분의 얘기라.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얼짱 알바들이 있을 때 손님이 더 많았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알바에게는 당연히 돈을 더 주고라도 데려오고 세워놓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일을 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모두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지금 외모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능력의 문제 그것도 일종의 뭐 능력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간다면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줄 세우는 사회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교육 제도도 보면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그럼 그 서열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제 처우가 다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면 그럼 그건 이제 일종의 능력을 빙자한 일종의 서열 사회 이렇게 바뀌겠죠. 능력에 의해서도 그 사람에게 지불되는 어떤 것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그 성과에 대한 걸 가지고 사실 이제 이게 먼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이제 학력, 학벌, 고용 형태 그리고 인종, 국적 이런 거에 따라서 이미 사전에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여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제 임금에 있어서 벌써 37% 같은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이제 임금을 차별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거죠. 네네. 뭐 그 부분은 좀 뭐 이견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뭐 길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튼 그런 능력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타고난 것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것에 의해서 줄 세우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취지의 기존에 어떤 존재하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그건 차이잖아요. 그죠?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차이입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차별을 이제 금지한다고 했더니 모든 차별을 다 금지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이제 이준석식 논법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제한을 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성범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학교에 그죠? 아동이 있는 학교에 거기에 선생님을 취업할 수 없죠. 이런 건 대단히 합리적이죠. 뭐 저는 이제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퍼포먼스나 뭐 어떤 능력에 의해서 뭐 다른 결과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차이를 두는 것조차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것은 합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합리성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럼 저는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커피숍 알바를 물어본 게 사실 외모라는 건 타고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것에 의해서 차이를 두는 것이 좀 그건 차별이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서. 근데 현실에서는 예를 들면 그 더 빼어난 외모,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비교적 더 높은 대우를 받는 일들이 왕왕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 아닌가 해서 이제 여쭤본 그러니까 질문인데. 그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사회적인 반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그 용모라는 표현을 썼어요. 용모를 이제
그 채용 조건을 넣었을 때 용모 단정? 네. 아니요. 용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모 단정이 아니라 네. 용모. 이게 이제 그 그래요? 채용 조건에 들어가 예,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받았었던 네.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일단 그것이 취업 조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만약에 어떤 커피숍 점주가 그런 이유로 누군가는 뽑고 누군가는 뽑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 저 후보님께서 어떤 뭐 법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혹은 뭐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아니 그것은 이제 자기 가장 이제 뭐 채용을 할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조건에 가장 적합하게 채용을 하는 것은 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네. 이 용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것은 사실 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략적인 이해는 저는 이제 외모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정책에 관해서 이제 쭉 그 10대 정책을 좀 보다가 요건 어떤가 요건 어떤가 좀 궁금한 점들이 생겨서 예,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실 말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커피숍 얘기에 너무 이렇게 약간 집중력을 잃으신 건 아닌가 싶은데 차별금지법의 근데 핵심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성별이거나 아니면 뭐 이 특정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이 개성이 있는데 그거를 채용 조건에 넣어서 이거를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러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호감이 가는 외모에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80 이하는 뭐 채용 금지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냥 보고 좋은 거를 뽑는 걸 갖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정책 공약집을 이제 저는 보고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거기에는 이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이제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 모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이제 의미하시는 건지를 이제 궁금해서 그걸 좀 여쭤본 겁니다. 네, 혹여라도 오해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한 거 그 정도 정리하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 좀 여쭤봤고요.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채 안 남았습니다. 네. 이 기간에도 우리 저 후보님께서도 열심히 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혹은 뭐 당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이제 하실 거잖아요. 뭐 선거 운동이 됐든 뭐 여러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 주로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이제 무명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일단 이제 TV 토론을 보고 나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지역을 돌면서 사람들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는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매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현장이 되실 수도 있고요. 네네. 이제 현장을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이제 어쨌든 계속 진보 진영에서 지금 거의 유일한 진보 후보잖아요. 다들 내가 보수 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는 아니고 유일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뭐 꼭 당선 여부와는 또 관계없이 반드시 이번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젠다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게 뭐 노동시간 단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노란 봉투법이 또 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원하는 바를 이제 막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꼭 하나를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나 이제 기억하게 한다면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1,300만 그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요걸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특수고용, 플랫폼, 뭐 프리랜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가짜 3.3 노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노무 제공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처럼 그렇게 위장돼서 근로계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모든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법 밖에 있어서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해요. 4대 보험도 적용이 안 돼. 퇴직금도 없어. 출산 육아 휴직도 없어.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저출생이라든가 노인 빈곤의 그 진원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사회는
이 거의 1,000만 명, 1,300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좀 되는데 이분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야 돼. 예.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미 인구 경제활동인과 한 3천만쯤 되는데 그 중에 1,300만이 법 밖에 있다 그러면 이건 끔찍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 안전망 속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사실은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그렇죠. 인정받지 못하는 1,300만의 네. 이제 노동자를 그 법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만약에 여러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제 가장 앞에 있는 네, 그렇죠. 정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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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너무 협소한 당황하신 것 문제로 같은데. 자꾸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 네, 협소 네, 문제였나요? 네. 큰 거 아니었나? 네. 그 상속 정리세 문제가 네. 이제 그런 취지 방향 네. 이런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네. 그게 너무 시간을 많이 그래요? 왜 일본에 왜 보내가지고. 넣으셨어요 그러면? 그 일본에 있어 난 제일 중요한 줄 불평등의 알았지. 지금 자산 불평등의 문제, 네. 소득 불평등 네. 문제가 네. 실제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 큰 문제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해야 네.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래도 가장 뭐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시는 게 증여 상속세의 아주 압도적인 그 인상. 네네. 그런 것도 지향들이 네. 이게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네. 그것을 부분으로 하나로 이제 집어넣었던 거고.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불편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죠? 불편하셨어요? 아니요, 뭐 괜찮으셨죠? 불편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불편하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부터 네. 우리 대선 후보님들을 한 분 한 분 좀 모셔서 이렇게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혹시 이제 저희가 뭐 실수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게 있을까 이제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선거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역시 뭐 선거 운동 하시느라 워낙 바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드실 텐데 그럴 때 그냥 콜라겐 말고 콜라게너지라고 있습니다. 잠시 저 광고 한 1분만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뭐가 있나요? 요겁니다. 계속 바로 이겁니다. 네. 네. 콜라겐과 에너지를 함께 뭔지. 드실 수 있는 네. 콜라게너지. 여기 이제 아미노산 5,000mg 그리고 BCAA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맛있게 마시는. 네. 여기 또 약간 레몬의 이게 워터 같은 운동할 느낌. 때 계속 네. 한 모금씩 드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안에서부터 진짜 관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도 콜라겐이 저 피부를 구성하는 중요하죠. 중요 성분이잖아요.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00% 국내산 돈피, 그러니까 돼지의 네. 그 가죽 그쪽에 있는 콜라겐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네, 네. 근데 나는 좀 많이 벌고 싶은데요. 네, 많이 버십시오. 자식이 많이 많으니까 버세요. 네, 많이 버시고 키우고, 세금 많이 내세요. 많이 그럼 내시면 됩니다. 됩니다. 네. 세금 네네. 너무 많이 내. 자, 그리고 이 피부 탄력, 뻣뻣한 관절, 근육 회복,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콜라겐이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푸석한 모발까지 한 번에 관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발 약간 푸석해 보이십니다. 갈단은 드리십시오. 네, 콜라겐어지 하나 드릴 테니까 네. 지금 더보기 아래 눌러보시면 장르만 여의도 특가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가 있고요. 더 코코 콜라게너지 콜라겐 스틱을 지금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보님께는 네. 요 콜라겐어지 한 병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하여튼 열심히 또 우리 남은 일정 서민을 위한 또 여러 목소리들 강하게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대통령 후보님들 네, 모셔서 최선을 또, 다해 보겠습니다. 모시기 위해서. 예, 조만간 네. 만날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 항상 뭐가-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는 안 나왔나 보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8번이라도. 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